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바로 그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이 다짜고짜 대피 문자입니다. 네. 이 서울시가 수요일 오전 6시 41분이었는데요. 이 갑자기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시민들이 놀라고 또 당황했는데요. 네. 문자의 어떤 속도와 형식 모두 놓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 주민이 아니라서 받지는 못했는데 이번 그 소동이 파장이 이제 상당했었습니다. 그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문자의 적절성을 놓고서 이제 큰 비판이 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문자의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네. 6시 32분에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 서울시가 6시 41분에 보냅니다. 네. 6시 41분에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7시 3분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다. 이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또 행안부가 다시 보냅니다. 7시 3분에요. 그리고 이후에 7시 25분에는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 경계 경보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또 보냅니다. 공교롭게도 22분마다 지금 문자가 계속 연이어 발송이 된 건데요. 네. 일단 6시 32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9분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냈는지 이 점하고요. 그리고 대피를 한다면은 문자 안에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대피를 한다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런 필요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서울시와 행안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킨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었던 그런 이제 소동이었는데 사실 뭐 소동이라기보다 뭐 좀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이번 이제 그 사안을 심각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이제 여야가 이 문제로 격돌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뭐 소동이라기보다는 뭐 사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상황이었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요.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번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발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 군이 이 낙하물을 바로 회수를 했다며 이 우리 군이 과거 정부와 대비해서 잘 정비됐는지 보여준 선례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와 국방이 무너지고 한미일 삼국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정부를 공격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이 만약에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3분에서 5분 정도면은 도착을 하는데 네. 이번 문자가 이제 발사체가 발사된 지 11분이 경과된 시간이 돼서 왔다. 실제 상황이라면은 이미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문자가 발송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상황이 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지나갔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제 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에 다시 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태를 두고서 뭐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긴급 상황에서 뭐 사실 어떤 과한 대응, 과잉 대응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처 간의 혼선이나 뭐 문자의 형식, 내용, 속도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 서울시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낸 그 부분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경보 발령 체계를 재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자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보처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앞으로 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
총체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아빠 동료가 면접관입니다. 네, 선관위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 특혜 채용 얘기인데요. 선관위에 이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면 사실 선관위는 정말 공정의 대표적인 뭐 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인데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게 뭐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자체 감사를 했거든요. 네. 이 자체 감사에서도 벌써 드러났습니다.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네. 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의 경력직 채용 당시 최종 결재를 했고요. 최종 결재를. 네. 그리고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녀를 소개하고 추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들은 의무사항인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11건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부에 계속 이런 채용 관련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역시 이 선관위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여야가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뭐 할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이번에 어쨌든 철저한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6월 국회 가시밭길입니다. 네. 네,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이제 간호법이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이 또 논란이 될 전망인데요. 네. 거기 게다가 이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호법이 결국 이제 폐기가 됐고 또 이제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본회의 처리 과정이 정말 뭐 그 순탄할 것 같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까지 2번의 이 거부권을 쓰면서 이제 두 법안 모두 폐기가 됐는데요. 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야당 주도로 이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여야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이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상태고요.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다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폐기되는 이런 모습들이 뭐 사실 정부 여당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계속 알려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라서 네. 6월 국회 내내 입법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표결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12일로 이제 그 표결이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네. 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5월 30일,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이 체포 동의안은 보고가 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네. 만약에 이 기간에 표결이 안 되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 표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6월 12일 본회의에서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처럼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되면 방탄 정당의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담이 있고요. 네. 만약에 또 가결이 된다면 이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 10여 명 의원들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 체포동의안 전국 자체가 좀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일 텐데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더불어서 이 돈봉투 의혹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예민한 사안이라서 12월 본회의를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 또 이제 부결될 경우 양쪽 모두 민주당이 떠안게 되는 이제 부담이 양쪽 다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자율투표에 맡긴다. 여기까지 오늘 주간 이슈픽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